선생님 요즘 엄청 건조하잖아요. 그쵸. 저도 너무 건조해가지고 막 오일 바르고 다 난리인데 이제 아이들도 특히 어릴수록 좀 건조함이 더 심한 것 그쵸. 같아요. 그럼 진료실에 되게 많이 오지 않나요? 네, 요새 많이 오죠. 이제 아이들이 건조하면은 문제가 긁잖아요. 그러면 또 상처가 나고, 그럼 상처가 나면 또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, 그러면 또 안에 있던 수분이 또 증발하고, 또 더 건조해지고, 그러면 가려워하고,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좀 연결고리를 끊어주라고 소아과 선생님들이 맨날 보습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맞아요. 거죠. 네네. 근데 이제 보습이 정말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이 보습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좀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, 있죠.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 보습 육하 원칙에 준해서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먼저 보습을 왜 해야 되는지, 왜부터 대답을 하도록 할게요. 네.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 아이 피부 장벽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, 저는 이제 벽돌 쌓기를 많이 비유를 해요. 그래서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벽돌을 차곡차곡 나란히 쌓아야 되고 그 사이에 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시멘트를 이렇게 발라놓죠. 틈이 잘 생기지 발라야죠. 않기 위해서. 그거를 보습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특히 이제 아토피나 습진이 있는 아이들은 많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장벽 사이로 뭐 외부 자극이 들어오거나 항원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딱 막아주는 역할을 보습제가 해주는 거죠. 그래서 보습제를 항상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언제 이 보습을 해줘야 되냐, 보습제를 언제 발라줘야 하냐. 목욕한 후에 3분 이내가 가장 좋습니다. 3분 이내? 네. 만약에 한 번만 바르시겠다면 목욕한 후에 3분 이내. 물기를 다 닦고 바르는 게 좋아요? 아니면 물기를 그냥 톡톡톡 두드리는 거 정도, 물기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바르는 게 더 좋아요.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잖아요. 그럼 화장실 안에서 조금 닦고 물기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보습제를 그 안에서 바르고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. 만약에 아이가 많이 건조한 아이다, 하루에 3번은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. 그거는 목욕하는 거랑 상관없이.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집을 가는 아이라고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옷을 갈아입을 거 아니에요? 그때 한번 바르고, 그 다음에 다녀와서 어린이집 다녀와가지고 또 옷을 갈아입거나 아니면 샤워를 할 거 아니에요? 그때 이제 발라주고 자기 전에 한번 바르고, 이렇게 3번은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지금 얘기 중에서 어디서 이제 목욕하고 나서는 화장실 안에서 바르는 것이 더 좋다. 그리고 누가도 제가 말씀드렸죠. 뭐 보호자겠죠. 보호자. 어린이집에 있거나 유치원에 있는 시간이 좀 오래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경우는 선생님께 좀 부탁을 하는 게 좋아요. 선생님도 바쁘신데 애기 다 벗겨놓고 하나 다 발라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기가 너무 힘드니까, 그럴 때는 애가 건조한 부분만, 뭐 하체만 건조한 애가 있고요, 아니면 부분 건조한 아이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만 크림을 자주 발라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. 보통 어린이집에 갈 때 그 로션을 같이 보내잖아요. 맞아요. 이름 딱 써가지고. 부탁을 드린 경우는 로션이 빨리 없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로션이 안 없어져. 지금 1년 전에 준 게 그대로 있어. 다시 오잖아. 조금 더 요청을 드려야 되겠네. 우리 아이가 건조하다면. 그게 이제 당연한 건 아니에요. 선생님이 그걸 발라줘야 된다는 의무는 없으신데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어떻게, 어떻게 안에는 얼마나 더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이제 한 돌 때까지는 아이가 좀 많이 건조하고 피부에 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. 그래가지고 로션을 엄청 많이 바꿨어요. 그렇게 사실 보습제를 많이 바꾸는 와중에 막 이게 좋다더라, 이게 좋다더라, 이렇게 해서도 많이 했고, 그리고 이제 처방받는 것도 있잖아요. 처방받는 걸로 사실 지금은 정착이 되긴 했거든요. 처방받는 보습제와 그냥 시중에서 파는 보습제 중에 어떤 게 좋은지, 어떤 걸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지 알려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먼저 처방받는 보습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근데 뭐 보통 소아과에서 많이 처방하시는 게 뭐 아토베리어, 그다음에 제로이드 MD, 그다음에 뭐 에피세라몰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오해를 하시는 게 이 처방받는 보습제니까 왠지 더 좋아 보이는 거지. 왠지 더 효과 있어 보이고, 또 반대로 이게 처방받는 거니까 뭔가 약 같은 느낌. 근데 이거는 오래 바르면 안 될 것 같아.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쓴다고 해서 아토피가 예방이 된다든지 아니면 안 좋아졌던 피부가 짜잔하고 이제 좋아진다든지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조금 안 되고요. 그래서 이 처방받는 화장품이 일반 시중에 파는 화장품하고 다른 점은 한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, 하나는 이런 제조 과정이라든지 제조 원료에 대해서 약간 검증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전성이 시중에 파는 것보다는 조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
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처방받는 보습제에는 피부가 좀 예민한 아이들이나 아니면 건조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성분, 특정 성분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되어 있거나 건조한 아이들한테 필요한 세라마이드와 같은 지질 함유량이 높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가끔씩 보통 피부인 아이 아니면 조금 약간 기름기가 많은 아이들이 되게 좋다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처방을 받아가지고 발랐다가 좀 트러블이 생기는 그렇겠네요. 경우가 있어요. 의사 선생님 봤을 때 얘는 이게 좀 맞을 것 같다, 써보는 게 좋겠다라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이제 썼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실비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보습제가 실비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. 보습제 너무 비싸잖아요. 네네네. 너도 나도 이걸 처방을 받은 거예요. 근데 또 그냥 처방받고 쓰시면 괜찮은데 또 자기랑 안 맞거나 이러면 또 이거를 중고나라 같은 데 파셨나 봐. 문제가 돼가지고 요새 실비를 받는 게 어려워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써야 되는 친구들만 이걸 처방받아서 썼으면 좋겠어요. 처방받지 않아도 이 아토피 전용 이렇게 해가지고 전용 화장품 같은 게 나오잖아요. 그쵸. 천연 무슨 오일, 그죠. 천연 뭐 코넛 오일. 뭐 이런 걸로 만든 그런 화장품들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? 저는 무조건 전용 화장품을 쓰라고 합니다. 전용. 근데 왜 전용을 더 이제 선호하냐 하면은 이 천연 화장품도 어떻게 보면 식품이잖아요. 식품이나 이제 허브 종류이기 때문에 이게 식품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. 두드러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발진 같은 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연구들도 있는데요. 3개월 미만의 영아들 1,300명 정도 가량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신생아 때부터 이런 천연 화장품을 매일매일 발랐었던 아이와 매일매일 바르지 않았었던 아이를 이제 나중에 놓고 보니까는 이제 발랐었던 아이들에게서 그런 다른 식품 알레르기의 그런 발현이 더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. 그럼 큰 애들은 그렇게 써도 뭐 발라봐서 괜찮으면은 그냥 써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좀 6개월 미만의 영아 같은 경우에는 천연 화장품은 조금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아까 그 전용 화장품은 뒤에 무슨 화학 성분이 막 써 있어서 막 좀 약간 거부감이 드는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있잖아요. 근데 아스피린 약이 이제 해열 진통제잖아요. 네. 이 약의 유래가 옛날에 원주민들이 조팝나무라고 이런 나무에 자, 발음 조심해주세요. 조팝나무 네. 그 나무를 빻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달여서 먹었더니 이제 두통이나 이런 아픈 게 좋아졌다 해서 거기에서 그거를 연구를 했더니 조팝나무에 있는 아세틸 살리신산이라는 그 성분이 해열 진통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해열 성분을 만든 약이 아스피린이라는 약이에요. 사실은 천연 화장품을 조팝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스피린을 전용 화장품이라고 거기서 생각해요. 나와서 그래서 보습에 필요한 성분만 딱 이제 정제해서 만든 그런 화장품이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. 이해가 잘 돼요. 네.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. 네. 내가 써보니까 이거 좋더라.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제가 제품은 없나요? 이제 랑콤을 썼어. 랑콤 썼는데 이게 너무 좋았던 거야. 그래서 나한테 이거 사라고 막 했는데 막 틀어보려고. 막 뒤집어진 거지. 그럼 선생님 원망할 수도 없고 돈은 다 쓰고 이게 안 되잖아요. 네네. 샘플을 구하셔야 돼요. 선생님도 아까 여러 개 써봤다 그랬잖아요. 애마다 달라요. 그러니까. 그리고 돌 때는 이게 맞았었는데 조금 애가 커서 조금 약간 애도 좀 변하잖아요. 피부 장벽도 변하고 그러면 또 다른 제품을 좀 써봐야 될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샘플을 구해가지고 애기한테 발라봐서 이상 반응이 일단 없어야 되고 발랐을 때 약간 촉촉함이라든지 보습 효과가 조금 더 오래가는 보습제를 이제 자주 얇게 발라주는 게 더 좋다. 그래서 저는 값싼 로션도 아이한테 잘 맞으면 명품 로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그래요. 지금 추천 안 해줘서 못 삐진 거 아니지? 아니요.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딩젤, 젤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로션, 그 다음에 크림, 그 다음에 오인트먼트. 그 점도의 차이가? 맞아요. 성분의 차이는 크게 없어요. 그거는 이제 아이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이제 저는 계절별로 좀 다르게 쓰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. 여름에는 일단 수딩젤이나 로션을 전체적으로 바르고 이제 건조한 특정 부위에는 크림으로 이제 덧발라 주시는 걸 추천하고 겨울에는 이제 크림이나 크림 플러스 로션을 섞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바르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엽진이 있거나 건조한 부분은 오인트먼트를 덧발라 주는 거예요.
사실 보습 전에 중요한 게 목욕이잖아. 아, 그래요. 그 얘기를 못했어. 시간이 목욕과 없어가지고. 습도 조절 이거 다음 오케이. 컨텐츠로 꼭. 오케이. 네네네. 알겠습니다. 네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